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좀 올릴 만한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게임 애니메이터를 하기 위해서 뭐 독학으로 공부하시고 취업하신 분은 이제 거의 뭐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요? 뭐 일단 제 주변에서 뭐 독학으로 취업하신 분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물론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제 주변에서는 일단은 그래서 어떤 영상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될까 고민했었는데, 이제 뭐 경제적으로나 뭐 지리적으로나 뭐 어쨌든 개인 사정에 따라서 뭐 돈 내고 학원이나 과외를 받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독학으로 할 수 있는 좀 그런 영상을 좀 찍어보고 싶다는 이제 생각으로 이번에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를 보고 뭐 단번에 뭐 공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영상을 찍으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보통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거기 이제 제 생각을 조금 덮어서 이제 영상을 좀 기초적인 것들을 커리큘럼을 어느 정도 생각해서 순차적으로 영상을 찍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입문하시는 분이 가장 처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게 공 튀기기, 뭐 공 굴리기, 뭐 이런 것들이죠. 사실 근데 이제 이런 공 튀기기 제작법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영상이 많이 이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좀 제작 방식에 대한 설명과 이제 어떠한 생각을 갖고 더 응용을 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좀 곁들여서 일단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맥스 보면은 오른쪽 탭에 첫 번째 탭에 이제 크리에이트 탭이 있죠. 여기서는 뭐 기본적으로 맥스에서 모델링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모델링들을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여기서 스피어를 이제 누르고 마우스를 이제 드래그 하면은 공이 이제 생성이 되고, 여기 이제 좌표가 여기 있죠. 여기서 0점으로 좌표를 맞추고 싶다 하시면 이 화살표를 우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00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튀기기를 제작하기 바닥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뭐 이제 바닥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Alt W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내가 마우스 이제 클릭한데 이런 게 이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단축키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학원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는 뭐 공식이 이렇게 두 개 키를 찍어 놓고 그래프를 이제 조절하는 식으로 알려주는 영상이 많은데, 저는 이런 식으로 조금 공부를 하면은 사실 이제 캐릭터 맥스에서 이제 바이패드를 이용해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할 때는 이 그래프 사용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공튀기로서 공튀기를 함으로써 그 거기서 배운 것들을 이제 바이패드에 응용을 할 수가,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적용할 수 있는 공부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튀기기를 처음에 하는 이유는 굉장히 이제 변수가 적고 제가 작업자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적죠.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어, 타이밍 공부를 이제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공튀기기를 하는 거죠. 기본기가, 저는 이제 포즈도 뭐 기본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즈는 기본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심화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타이밍 감각, 애니메이터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타이밍, 고유의 타이밍 감각을 저는 기본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깨우기 위해서 이제 공튀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이제 타이밍이라는 것은 뭐 빠르다는 것이 있고 느리다는 것이 있겠죠. 그러면 빠르다는 것의 개념과 느리다는 것의 개념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공튀기기의 타이밍이 뭐 어떠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타이밍이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다는 것도 뭐 얘가 이제 움직임, 공이 예를 들어서 이제 단축키 N을 누르면은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겠다는 이 빨간색 활성화가 되고, 이제 키를 예를 들어 줬을 때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쳤을 때 이 30프레임 내에서 빠르고 느린 부분이 있겠죠. 뭐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면은 0에서 11까지는 상대적으로 11에서 30까지 빠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빠르다는 개념은 적은 시간 동안, 상대적으로 적은, 내가 보는 부위에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을 움직이면은 빠르다는 것이 될 거고, 요 뒷부분보다. 그리고 그럼 느리다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적게 움직이면은 이제 느리다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당연한 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개념을 어, 당연하게 뭐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개념화시켜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타이밍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때문에 그 개념을 숙지를 하시고
이제 내가 공튀기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작업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에서는 포즈 투 포즈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 포즈 투 포즈 방식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처음과 끝을 설정을 하고 이제 중간을 깎아나가 중간에 키 포즈를 박아가면서 크게 뭐 조각을 또 할 때 뭐 잘 모르지만은 크게 깎아나가 처음부터 이제 코를 파거나 그러진 않겠죠. 어느 정도 실루엣을 만들어 두고 각 부위별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전처럼 이제 뭐 공이 이제 이번에는 위에서 뭐 아래로 내려간다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처음과 끝을 정해놓고 뭐 중간에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설정을 뭐 이렇게 하는 것을 포스트 포즈 방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이트 어헤드라는 방식은 여기서 30프레임에 여기 도착할 건데 순서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포즈를 찍어 나가는 것을 이제 스트레이트 어헤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초보자분들, 입문자분들께는 포스트 포즈 방식이 좀 알기 쉽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좀 적응하기 쉽다고 생각해서 포스트 포즈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과 끝을 뭐 이제 공중에 떠 있고 아래에서 튀긴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타이밍 감각, 처음 하시는 분은 타이밍 감각이 없기 때문에 총 몇 프레임으로 둘지도 이제 애매하고, 뭐 중간에 꼭 여기에 도착할 것이라는 그런 감각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고민이 많으실 수도 있지만은, 저도 뭐 30프레임 꼭 30프레임으로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해보면서 총 프레임을 정해 보는 거죠. 공 튀기기, 내가 이제 어떤 공을 튀기겠다, 뭐 탱탱한 공인지 뭐 풍선 같은 공인지 뭐 무거운 공인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작업에 항상 들어가기 앞서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어떠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라는 명확한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일단 공튀기 만들어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 어떠한 강도로 튀기는, 어떠한 탄성으로 튀기는, 뭐 어떠한 무게로 어떠한 무게감을 표현할 것인지, 뭐 나는 탄성을 표현할 것인지, 뭐 아니면은 다른 것을 뭐 빠른 것을 표현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 명확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공을 만들겠다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일반적인 공뜨기로 제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높이도 작업자가 이제 설정을 하는 겠죠. 나는 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게 할 것이다. 설정하시고 처음과 이제 루프 애니메이션, 계속 반복되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이제 동일하겠죠. 그 다음에 중간은 이제 중간이라는 것은 포스트 포즈가 뭐 중간을 깎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간이 꼭 이 30프레임의 중간 이런 게 아니라 작업자가 생각했을 때 이 총 애니메이션에서 처음과 끝은 정해놨으니까 이 어딘가, 그 애니메이션이 흐르는 어딘가 안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곳을 키포즈로 정해줘야 됩니다. 이제 공 튀기기라는 것은 바닥에 이제 공이 바닥에 닿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바닥에 닿는 순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이 15프레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 바닥에 닿는 부분이 중요하다 해서 이제 포즈를 박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받고 이제 재생하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튀기를 만들려면은 그냥 단순히 이제 위아래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든 튀겨 보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공튀기기에 어떻게 튀기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레퍼런스를 조사하던가 실제로 공을 튀겨 본다던가 영상을 많이 찾아본다던가 그런 것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저렇게 만들어야겠구나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러면 이제 공튀기기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채공 시간이 있고 이제 중력에 의해서 지면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면으로 떨어질수록 중력을 계속 받으면서 힘 받으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점점 빨라질 것이고, 튀길 때도 여기서 처음에 뭐 저도 정확한 과학 이론은 모르지만 뭐 크게 뭐 떨어졌기 때문에 뭐 마찰력 등등이 있어서 처음에 튈 때 가장 많이 튀고 내가 설정한 끝 지점으로 갈수록 점점 느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키포즈는 찍어놨죠. 처음과 이제 바닥에 닿았을 때 끝, 이걸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그럼 떨어질 때 점점 느리게 떨어지다가, 왜냐면 채공 시간이 있죠. 그다음에 중력 계속 받으면서 떨어진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느리다는 것, 아까 느리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 동안 조금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5프레임을 갈 동안 프로그램에서 설정해주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이 상대적인 시간도 작업자 본인이 설정을 해야겠죠. 적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키 아무것도 안 찍었을 때 위치한 것보다 적게 움직여야겠죠. 여기서 0에서 15로 가는 프로그램이 정해준 높이가 아니라 더 조금 움직이는 움직임을 찍어줘야 됩니다. 작업자가 키로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채공 시간이 점점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속 이런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공튀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조건 8프레임의 키를 찍어야 돼. 이런 것을 설명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채공 시간을 내가 키로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보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점점 이제 빨라지면서 14에서 15로 갈 때 가장 스페이싱, 소위 말하는 간격, 이제 애니메이션 용어로 스페이싱이라고 하죠. 간격이 가장 넓어야겠죠. 하지만 여기는 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적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또 작업자가 생각하는 만큼 크게 움직이겠죠. 가장 많이 상대적으로 0에서 15 움직일 때 이 1프레임에서 여기서 14, 15 갈 때 가장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러면은 13에서 14 갈 때는 14, 15보다는 조금 움직이지만 두 번째로 많이 움직여야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그리고 이거 눈으로 이제 트레젝토리 보고 그러면 이거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겠지만은 트레젝토리를 보고 맞추게 되면은 이 캐릭터 이제 애니메이션 할 때도 바이패드에서 트레젝토리 볼 수 있는 게 있지만은 트레젝토리에 의존하게 되면은 애니메이션 단순히 부드럽게만 나오게 되고 작업자가 원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그 트레젝토리 끌려다니는 포즈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관찰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트레젝토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눈으로 스페이싱을 구별하면서 키를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튀기는 부분에 굉장히 이제 많은 키가 찍히게 되겠죠. 표현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너무 많이 찍혔다 하면은 계속 줄여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요 뒷부분 이제 두 개로 쪼갰을 때 전반 부분이라고 떨어지는 부분, 올라가는 부분 했을 때 15, 16은 마찬가지로 튈 때 가장 많이 튀어야겠죠. 여기서 힘이 가장 크게 받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올라가면서 채공이 표현이 돼야겠죠. 채공이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것은 이 30프레임으로 도착할 때 점점 느려진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 30프레임의 높이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빠르게 가 있어야지 여기가 이 앞부분보다 상대적으로 느려지겠죠.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키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느리다와 빠르다의 개념을 이제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프레임을 내가 생각하는 만큼 동안 많이 조금 움직이면은 이제 느려지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거에서 좀 많이 움직이면은 빨라지는 것이고 그런 것을 가져가야지 이런 채공을 표현하지 이게 아니라 느리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작업자가 느려진다는 것을 그런 것을 키로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점점 이제 공튀기기를 손키로 표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겠죠. 이러면서 점점 이제 이렇게 키를 찍고 이 프레임에 이 정도 거리만큼 움직이면은 이런 식의 빠르기가 표현이 되는구나. 이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공튀기기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튀기기는 단순히 한번 그래프로 만들어서 공튀기기 끝냈다 이렇게 하시면은 전혀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넘어갈 때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 공튀기를 너무 많이 해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잘할 것이다. 뭐 또 그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 공튀기기를 많이 함으로써 뭐 무게감에 대한 무거운 공을 튀겨서 무거운 무게감에 대한 공부를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처음 애니메이션을 접하시는 분은 이 타이밍 감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깨우기 위해서 공튀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빠르기로 튀고 내가 원하는 탄성으로 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표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단순히 트레이터리를 키고 여기서 0에서 1이 조금 움직이고 1에서 2는 그거보다 많이 움직이고 점점 많이 움직이고 여기서 1프레임씩 키 박아서 스페이싱 표현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게 표현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그래프를 봤을 때 커브리스트를 봤을 때 이제 채공이 표현이 됐고 점점 이제 Z축 높이 포지션을 봤을 때 돼 있고 당연히 그래프가 이제 정확하진 않죠. 더 이쁘게 만들어 주려면 이런 걸 건드려야겠지만은 그런 것을 건드리고 이제 공튀기 만들면은 손키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튀기를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요만큼 요 프레임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움직이고 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손, 키, 찍는 이렇게 움직여서 찍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공튀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이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뭐 무거운 공튀기기는 이렇게 해라, 뭐 저 테니스 공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설명드리지는 않고, 공튀기기를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 것이 좋은지, 포스트 포즈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제 그 타이밍을 깨우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초보자분들께서 이 공튀기는 좀 해봤다, 그러면은 다음엔 어떤 것을 공부하면 이제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로서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여러 가지 공을 튀기는 법을 이제 찾아보면은 레퍼런스를 찾고, 항상 레퍼런스를 찾고, 혹은 실제로 액팅을 해보고, 아니면은 사물 애니메이션이면 사물을 실제로 공을 튀겨보고, 이제 뭐 볼링공, 무거운 공 같은 거는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영상을 많이 찾아봐야겠죠. 그 영상을 보고 그대로 다운받아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무거운 공은 바닥에 튀었을 때 많이 튀지 않고 뭐 저거밖에 안 튈까, 뭐 그 원리까지는 모르더라도, 그러면 무거운 공은 어떠한 뭐 액션을 했을 때 그 이제 후 동작이 크지 않구나, 그러면은 이거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이런 것이 넘어간다면은 뭔가 주먹질이나 아니면 양손 무거운 도끼를 땅에 찍었을 때 도끼 쪽이 크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도끼 쪽은 무겁기 때문에 좀 고정으로 잡아주고, 다른 이제 몸 부위에서 반동을 줘서 그 고정되는 무거운 부분을 강조를 해주면은 도끼 쪽에 무게감이 표현이 되겠구나.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레퍼런스를 찾으면서 도대체 왜 저렇게 움직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나서 애니메이션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영상 다운받고 내가 그냥 액팅해서 찍고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은 그 동작밖에 만들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찍는 키에 대해서 자기 경험치로 가져가는 연습을 하시기를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초보자분들께 추천드리는 거는, 항상 공튀기 처음 공튀기 시작할 때는 공튀기 영상을 보고 왜 저렇게 튈까, 어떠한 원리일까를 자기만의 이론으로 만들고, 그게 이제 잘 표현이 안 된다면은 자기만의 이론이 틀린 걸 수도 있고, 그걸 이론은 맞았는데 그걸 표현하는 손이 부족한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그거를 그냥 아트적으로만 표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본 공튀기를 어느 정도 표현을 해봤다 그러면은 무거운 공튀기, 가벼운 공튀기, 아니면 제자리 공튀기가 아니라 점점 앞으로 나가는 공튀기라던가, 뭐 여러 가지 공 굴리기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타이밍 감각을 계속 깨우는 연습을 하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기본 공튀기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보통 이제 뭐 본 웨이브라던가 뭐 그런 기타 이제 로테이션 스페이싱 관련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또 이제 저도 스스로 연구를 하고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이제 자주 찍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